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주말 동안 테슬라 커뮤니티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IPO가 이제 딱 닷새 남은 시점에서 이 해외에 있는 테슬라 주주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숫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합병 비율을 2대1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론 베런과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스 포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2대1의 논쟁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합병에 대한 월가의 시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 스페이스X의 IPO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월가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론도 들어가면 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충격에 컸었던 지난주였었는데, 이 나스닥도 4.18%를 기록했고, 브로드컴의 경우 연간 AI 칩의 목표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전반이 동반 급락하게 되었으며, ASML은 6.59%가 하락했고 인텔은 11.28%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ASML을 향해서 X에 이런 말을 올리고 있는데, ASML은 소중히 여기고 또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이 바로 ASML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자, 그냥 덕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맥락을 알면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데요. ASML은 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극자외선 리소그라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어떤 첨단 반도체 공장도 ASML의 장비 없이는 최신 공정의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이든 TSMC든 인텔이든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왜냐면 지금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 ASML 단 한 곳밖에 없고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ASML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테라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테라펩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리고 인텔이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는 최대 11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85조 원의 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스페이스X가 우주의 궤도 데이터 센터를 최대 100만 개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양의 칩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칩을 만들 공장이 테라펩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ASML의 장비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재미있는 건 ASML의 직원 전용 컨퍼런스가 미국 시간으로 6월 11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는 ASML의 CEO와 직접 테라펩의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서 놀랄 수밖에 없고, 미국 시간으로 6월 11일은 바로 스페이스X의 IPO 상장 바로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스페이스X의 상장과 맞물려 가장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게도 스페이스X의 IPO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될 경우 완전히 다른 각도의 숫자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의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합병 비율을 2대1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말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때 테슬라를 얼마짜리로 평가할 거냐, 즉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쳐주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75조 달러이고 테슬라가 1.5조 달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두 회사가 지금 가격 그대로 합쳐지게 된다면 합산 기업의 가치는 3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47% 정도이고 스페이스X는 52%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 현재 시가총액을 그대로 계산해서 합병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이 이 통합되는 회사에서 갖게 되는 지분은 절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마디로 스페이스X의 주주들보다 이 테슬라의 주주들이 더 적은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5대5로 동업을 하자라고 했지만 막상 계약서 안에는 이 48대 50이라는 다른 비율로 이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전에 테슬라를 들고 있었는데 합병 후 통합회사에서 내 몫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계산하지 않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 그대로 합병했을 때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테슬라를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최소 2배, 그러니까 약 3조 달러 정도로 평가해줘야지만 테슬라 주주들의 찬성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2대1의 진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2배로 보게 된다면 합산 기업의 가치는 3조가 넘는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1.75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 스페이스X의 합으로 이 5조 달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 중 테슬라의 비중이 64%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테슬라 주주들이 통합회사의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재편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가격 그대로 합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합병되면 어차피 통합기업이니까 그 가치가 커지는 것은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합병하기 전 보유했던 테슬라의 가치가 합병 후 통합기업 안에서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이고, 현재 가격 그대로 합병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이 이 새로운 회사의 비중을 절반 이하인 47% 정도만 가질 수 있지만, 이 안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FSD의 라이선싱에 대한 미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로 합병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최소 50에서 100%의 프리미엄을 받아야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FSD 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테슬라 주주들이 찬성하려면 테슬라의 가치를 2배로 평가해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뒤집으면 스페이스X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통합된 기업에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이고, 합병 전에 스페이스X를 들고 있던 사람이 합병 후 통합회사에서는 오히려 소수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스페이스X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래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은 정말 성사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지분 비중이 85.1%라는 것이고, 이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에도 이 구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인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나머지 스페이스X의 주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일론 머스크가 원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이사회 결정으로 합병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강행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장기업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행하게 된다면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도 이해 충돌 문제로 소송이 걸렸었고, 보상 패키지 문제도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한 번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텍사스에 등록된 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 강제 중재 조항과 집단 소송의 금지, 높은 소송 요건 등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상당히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때처럼 쉽게 소송이 진행되거나 장기화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면 테슬라 주주를 설득하려면 스페이스X 주주가 손해를 보는 조건이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가 강제로 밀어붙이려 하면 소송 리스크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송 자체도 테슬라 때보다는 훨씬 더 방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결정하면 이 합병이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합병 논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민감한 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복잡한 지점에서 이 월가에서 완전히 다른 각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모든 복잡한 계산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병의 비율 논쟁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흥미로운 반전도 나오고 있는데요. 론 베런은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대표적인 장기기관 투자자인데,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지만, 론 바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는 게 없다며 현재 테슬라는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사업들의 이익이 서로 교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합병하지 않아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에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거나 또 xAI가 테슬라의 FSD 안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협력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합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교하면 애플이 TSMC에서 칩을 만들어도 두 회사가 합병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협력 관계로 남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꼭 법인 통합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론 베런은 일론 머스크가 합병이 낫다라면 자신도 지지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지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무엇이 더 나은지 그 판단은 일론 머스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판단을 신뢰하는 론 바론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합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스 포터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 $500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전제로 한 숫자가 아니라 테슬라 단독 기업의 기준이고 이 안에는 옵티머스 로봇과 반도체의 수입은 아직 포함되어 안 된 상황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는 이 숫자를 테슬라의 17개 사업 부분을 하나하나 따로 떼서 분석한 결과인데 파이퍼 샌들러는 로보택시의 매출을 2030년에 430억 달러에 출발해 2045년에는 7,8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FSD 라이센싱도 2045년 기준으로 4천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전체 매출은 980억 달러에서 2045년 1조 7,500억 달러까지 달성할 거다라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연매출 1조 달러를 넘은 곳이 없기 때문에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꼭 합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 주주의 자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득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회사가 합병했을 경우 훨씬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예상할 수 있고 이 두 회사가 함께하면서 내는 시너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목표 주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선을 보면 월가에서는 합병을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반대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양쪽의 의견을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이고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IPO 이후 합병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생태계의 전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쳐지면 이것이 AI 혁명의 다음 챕터를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게 그의 논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대로 보는 쪽의 의견도 들어본다면 현재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줄고 있고 중국과 유럽에서는 BYD에게 밀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스페이스X는 수익성도 아직 낮고 이익률도 좋지 않다며 이 두 회사를 합치면 각자의 약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의 리스크를 한꺼번에 떠안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기밀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페이스X와 공개 상장 기업인 테슬라가 합쳐질 때 규제기관이 이해 충돌을 문제 삼아 합병이 되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 경우에는 이 논쟁에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양도세 문제이고 이런 이유로 합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4개월 전 방송에서 역삼각 합병의 구조와 양도세 시나리오를 가지고 상세하게 분석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재 월가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양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어느 쪽의 예상이 맞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계산에서 한 가지 빠트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해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올해 테슬라가 옵티머스 버전 3를 공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옵티머스 버전 3에 대한 정확한 공개 날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로보택시 역시 그 숫자가 매우 적은 26대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지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2024년 1월에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나는 약 25%의 의결권을 갖지 않고서는 테슬라를 AI와 로봇 분야의 리더로 키우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고 그 정도라면 영향력은 있지만 만약 25%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면 이 두 배로 많은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져야만 결정이 뒤집힐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지 않다면 테슬라 밖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할 거다라고 말하고 테슬라 안에서 25%의 의결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일론 머스크의 지분을 보게 된다면 약 13%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상 패키지를 두고 매우 오랜 시간 싸운 끝에 작년에 2008년에 보상안이 통과되며 20.3%까지 확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0.3%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25%의 임계값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이전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 AI와 로봇 사업을 테슬라 안에서 본격적으로 키우려면 25%는 돼야 안심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 20.3%는 부족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5%의 차이가 내가 만들었던 테슬라라는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두 회사의 금액을 합치게 된다면 3.3조 달러로 이 새로운 통합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이 스페이스X에서 의결권 85.1%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부터 받는 몫은 약 45%라고 예상되고 거기서 비중 20.3%를 가진 테슬라에서 오는 몫은 약 6.9%라고 계산했을 때 실제로 통합기업에서 갖게 되는 지분율은 54.6%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25%가 된다면 안심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두 기업이 통합하게 된다면 약 54%의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현재 임계값의 2배가 넘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에서 20.3%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옵티머스 버전 3를 완전히 풀고 또 로보택시를 스케일업하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사회나 주요 주주들과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일론 머스크의 통제권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리스크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공동 창업했지만 이사회의 투표로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가장 경계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옵티머스가 빠르게 출시되지 않는 것과 로보택시 역시 천천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합병을 통해서 54%의 통제권이 확보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옵티머스 3의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지분에 관련된 복잡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출시가 되게 될지 가장 궁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합병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파이퍼 샌들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가 500달러를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합병이 되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역시 주가에 별도로 반영될 수 있는 추가 이득도 예상되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주주들이 꼭 찬성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려면 이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내놓아야만 하는데 그 조건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합병 조건이 나오게 된다면 찬성하실 건지 반대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